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도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할까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는데요. 그런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말버릇의 힘. 지은이는 나이토 요시히토, 옮긴이는 김윤경,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베스트셀러인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책을 썼던 작가인데요. 전작에서는 말투 하나로 인간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을 밝혔다면 이번 책에서는 말투 하나로 마음가짐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입에 달고 살던 말을 조금씩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행을 부르는 말, 행복을 부르는 말. 이 책은 행복해지는 법,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이다.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어떤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지 않은가? 진짜 이게 다라고? 라며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의 원리는 이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이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간혹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불행만 이어지는 듯한 박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그런 불행을 타고난 뭘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타고나기가 박복하다거나 재수없는 팔자여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 불행한 이유는 습관적으로 불행한 일만 생각하고 불행한 말만 입에 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업자득이라고나 할까. 본인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셈이다. 반면 무엇을 하든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입에 담는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연구로 증명된 틀림없는 사실이다.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 대학교의 슈트어트 맥켄 심리학 명예 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그는 14만 명 이상의 트위터 계정과 그 트윗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놀라운 결론을 도출했다. 바로 불행한 사람은 트위터에 부정적인 말만 올리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올린다는 사실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왠지 요즘 컨디션이 엄청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함 같은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어. 우리 회사 진짜 짜증나 같은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맥켄 교수는 이처럼 트위터에 긍정적인 내용만을 올리는 사람을
해피 트위터라고 일컫는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SN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해피 트위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 맥켄 교수는 해피 트위터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긍정적인 말에는 이처럼 좋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다. 행복한 척을 해야 행복해진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생겨.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인식의 문제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속으로는 내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라는 마음이 들어도 난 언제나 행복해 라고 되뇌어 보자. 이때는 실제로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해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게 된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 칼 랑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장한 가설이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랑게 이론으로 불린다.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러 생글생글 웃어보자. 이는 물론 가짜로 만들어낸 표정이다. 하지만 가짜 웃음이라도 1분 동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왠지 기분이 밝아지면서 정말로 웃음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프리츠 슈트라크가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다. 슈트라크는 남자 대학생 9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는 얼굴을 만들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두 개의 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게 했다. 연구자들은 이후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은 그룹이 찡그린 표정을 지은 그룹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어떤 표정이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도 더 재미있게 받아들인 것이다. 표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분은 180도 달라진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일만을 입에 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결국 그래봤자 꾸며낸 표정이고 가짜 아니야?
하고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참고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인 척 연기를 해보자. 정말 놀라울 만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웃는 얼굴에서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출퇴근길의 지하철이나 식사 시간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항상 생글생글 웃는 습관을 들여보자. 입꼬리를 끌어올려 생긋 미소를 짓다 보면 마음이 점점 상쾌해지면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 당연히 밖으로 나오는 말도 긍정적인 표현이 많아진다.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웃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아무리 흥미가 없는 일이어도 와, 이거 재밌네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방법도 좋다. 이런 식으로 웃기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 혹시 지금 재미있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올 리 없잖아 라고 생각했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태도는 금물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재미있는 일이 있든 없든 일단 웃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원리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다. 1분 동안 하하하 하고 크게 웃어보자. 이때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웃어야 한다. 시간을 재면서 1분간 그렇게 웃어보자. 다만 갑자기 크게 웃으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 아무도 없는 공간이나 자기 방에서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자, 1분 동안 웃기를 실제로 해보았는가? 이제 기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분명 1분 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 페이로 디킨스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에린 폴리는 24세부터 43세 사이의 남녀를 모집하여 1분 동안 강제로 웃기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자발적인 웃음이 아니더라도 웃고 난 후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만들어낸 웃음이든 아니든 일단 웃다 보면 사람의 기분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된다. 언짢던 마음도 어딘가로 홀홀 날아간다. 그러므로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는 그래, 일단 웃어보는 거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야 한다. 그런 다음 1분 동안 크게 소리내어 쉼 없이 웃어보자. 분명 풀리지 않던 답답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 인간 관계에서 짜증이 치밀 때도 일단 웃어보자 라는 말과 함께 웃는 습관을 들이자. 1분 동안 실컷 웃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났을까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한다.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없듯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어느 한쪽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웃는 습관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자.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사소한 일탈을 선물하라. 바르고 단정한 몸가짐과 성실한 태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스스로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면 종종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사소한 일탈을 한번 허락해보자. 사실 일상의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소소한 일탈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는데 아주 가끔 이런 규칙들을 어기면 아슬아슬한 쾌감이 느껴진다. 물론 음주운전 금지처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은 일탈 행위에 들어갈 수 없다. 일탈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사소한 행동을 아주 드물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니콜 루디 연구팀은 이 같은 사소한 일탈 행위가 사람에게 쾌감을 주는 현상에 치터스 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임수가 주는 흥분이라는 뜻이다. 만우절에 장난스러운 거짓말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설교가 길어질 때 취해서 잠든 척하며 듣지 않는 행동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죄의 속임수다.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가끔 한 번씩 사소한 일탈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규범을 크게 벗어나는 규칙 위반은 결코 해선 안 된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돈을 훔치거나 약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탈은 이런 범죄 행위가 아닌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곁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런 사소한 일탈은 생각보다 꽤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준다. 업무 시간 중 후배와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땡땡이를 치는 일도 가끔은 해볼 만한 일이다. 20-30분 정도면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도 되기 때문이다. 항상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려다 보면 누구나 가끔은 지친다. 그럴 때는 약간의 일탈도 선택지에 한번 넣어보자. 물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일탈을 선택할 필요 없이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다만 숨이 막힐 듯 갑갑해진다면 아주 잠깐씩 사소한 일탈을 자신에게 선물해보자. 성실하고 올바른 삶을 당연히 지향해야 하겠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게 경직된 삶은 행복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긍정의 에너지는 사람을 모은다. 사람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매일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주위에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까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앞서 설명했듯이 감정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곁으로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된다.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가가 자신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을 해내기에도 벅차 다른 이에게 배려심을 발휘할 여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기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사람은 친절해지는 법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만큼 주변 사람에게도 본인이 느끼는 행복을 나눠주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남을 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행복한 사람이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겸임 교수였던 마이클 오말리는 90명의 남녀 대학생을 모집하여 행복과 친절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뉜 뒤 첫 번째 그룹에는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려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반면 나머지 그룹에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어떠한 행동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헌혈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행복한 분위기가 조성된 그룹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50%가 좋다고 답하여 흔쾌히 헌혈을 수락했다. 반면 아무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은 채 갑자기 헌혈 부탁을 받은 그룹에서는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 실험이 잘 나타내 주듯이 항상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누구에게든 친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할 거야 하고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노력하지 않아도 기분이 행복하면 저절로 친절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는 습관을 들이자. 1년 안에 분명히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반드시 25살까지 독립해서 사업가가 될 거야. 다이어트해서 연말까지 5kg을 뺄 거야. 이때 핵심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다. 가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없더라도 내 미래는 어쨌든 밝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굳이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직접 말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실제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한다.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체렌스키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전망을 가진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난 분명 행복한 결혼을 해서 똑똑한 아이를 낳을 거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부자도 되겠지. 이처럼 긍정적인 확신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감정을 잘 유지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된다.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고자 서점에 갔을 때 몇만 권이나 되는 책들 속에서 내가 찾으려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래서 꼭 성과를 내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업 기회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신문을 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처럼 좋은 사업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고스란히 놓치고 만다. 원하는 바를 항상 의식했을 때 더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루고 싶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원한다고 다 이루어질 리 없는데 쓸데없는 짓 아닌가? 누군가는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개의치 말고 바라는 바를 항상 구체적인 말로 꺼내도록 하자. 이런 습관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신에게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이다. 꿈의 실현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된다. 느긋하게 천천히라는 주문. 슬로우 라이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영어권에서는 슬로우 리빙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느긋한 속도로 인생을 즐기자는 생활 방식을 뜻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빠른 속도로 처리하려 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고 조급함을 느낄 때는 느긋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보자. 조금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일 중으로 여기까지 끝내야 돼. 월말까지는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로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모든 일을 잊고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자.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휴식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미국 미주리 과학기술대학교 경영정보기술학부의 피오나 나 교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데 전반적으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과연 지극히 일반적인 유저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는 놀랍게도 2초였다. 2분도 아니고 20초도 아닌 2초만 기다려도 우리는 초조함과 조바심을 느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일을 하며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하는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 놓여 있다. 생활 페이스를 점점 빠르게 올릴수록 몸과 마음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분주하다는 사실을 나 역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모든 부분을 슬로우 라이프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하지는 못한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혼자서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 시간 동안 욕조에 몸을 담가도 좋고 천천히 저녁 식사를 즐겨도 된다. 한가로이 독서를 즐기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육아를 하면서 직장에도 다니는 워킹맘이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1시간 씻쓰기를 일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는데도 그 여성은 말투도 느긋하고 굉장히 차분해 보였다. 아마도 시를 쓰는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듯했다. 물론 이 사람을 따라 시를 쓸 필요는 없다. 그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최대한의 속도로 달리다 보면 누구나 금세 지치고 만다. 그러니 느긋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는 말로 자신을 타이르면서 가끔은 숨을 돌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자.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전 예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나아지긴 했는데요. 아직도 가끔은 툭툭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느긋하게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뭔가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낮에는 회사 가고 저녁에는 글 쓰고 블로그 관리라든지 이렇게 오디오북을 녹음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렇게 할 게 많거든요.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럴 시간 없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느긋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니까 뭔가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해보고 여유도 가지면서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응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도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할까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는데요. 그런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말버릇의 힘. 지은이는 나이토 요시히토, 옮긴이는 김윤경, 발행은 비즈닉스 북스입니다. 베스트셀러인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책을 썼던 작가인데요. 전작에서는 말투 하나로 인간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을 밝혔다면 이번 책에서는 말투 하나로 마음가짐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입에 달고 살던 말을 조금씩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행을 부르는 말, 행복을 부르는 말. 이 책은 행복해지는 법,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행복의 기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라. 단지 이뿐이다. 정말로 이 문장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어떤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지 않은가? 진짜 이게 다라고? 라며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의 원리는 이 한 문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이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간혹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불행만 이어지는 듯한 박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그런 불행을 타고난 뭘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타고나기가 박복하다거나 재수없는 팔자여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계속 불행한 이유는 습관적으로 불행한 일만 생각하고 불행한 말만 입에 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업자득이라고나 할까. 본인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셈이다. 반면 무엇을 하든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입에 담는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점점 더 행복해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연구로 증명된 틀림없는 사실이다. 캐나다 케이프 브레튼 대학교의 슈트어트 맥켄 심리학 명예 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자. 그는 14만 명 이상의 트위터 계정과 그 트윗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놀라운 결론을 도출했다. 바로 불행한 사람은 트위터에 부정적인 말만 올리고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올린다는 사실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왠지 요즘 컨디션이 엄청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함 같은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어. 우리 회사 진짜 짜증나 같은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맥켄 교수는 이처럼 트위터에 긍정적인 내용만을 올리는 사람을 해피 트위터라고 일컫는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SN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해피 트위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 맥켄 교수는 해피 트위터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긍정적인 말에는 이처럼 좋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다. 행복한 척을 해야 행복해진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짜증나는 일만 생겨.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인식의 문제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긍정적인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속으로는 내게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다니 라는 마음이 들어도 난 언제나 행복해 라고 되뇌어 보자. 이때는 실제로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해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행복한 척을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게 된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유명한 심리학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정서 이론이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심리학자 칼 랑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주장한 가설이라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랑게 이론으로 불린다.
감정이나 정서가 먼저 생긴 후에 신체적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각이 곧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보다 우선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짜증나는 일로 기분이 언짢다가도 행복한 일을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말한다기보다 행복을 말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러 생글생글 웃어보자. 이는 물론 가짜로 만들어낸 표정이다. 하지만 가짜 웃음이라도 1분 동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왠지 기분이 밝아지면서 정말로 웃음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프리츠 슈트라크가 진행한 실험이 하나 있다. 슈트라크는 남자 대학생 9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는 얼굴을 만들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두 개의 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게 했다. 연구자들은 이후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지은 그룹이 찡그린 표정을 지은 그룹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어떤 표정이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내용도 더 재미있게 받아들인 것이다. 표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분은 180도 달라진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거든 행복한 일만을 입에 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결국 그래봤자 꾸며낸 표정이고 가짜 아니야? 하고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참고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인 척 연기를 해보자. 정말 놀라울 만큼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웃는 얼굴에서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출퇴근길의 지하철이나 식사 시간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항상 생글생글 웃는 습관을 들여보자. 입꼬리를 끌어올려 생긋 미소를 짓다 보면 마음이 점점 상쾌해지면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 당연히 밖으로 나오는 말도 긍정적인 표현이 많아진다.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웃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아무리 흥미가 없는 일이어도 와, 이거 재밌네 하고 소리 내어 말하는 방법도 좋다. 이런 식으로 웃기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 혹시 지금 재미있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올 리 없잖아 라고 생각했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태도는 금물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재미있는 일이 있든 없든 일단 웃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원리는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다. 1분 동안 하하하 하고 크게 웃어보자. 이때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웃어야 한다. 시간을 재면서 1분간 그렇게 웃어보자. 다만 갑자기 크게 웃으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 아무도 없는 공간이나 자기 방에서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자, 1분 동안 웃기를 실제로 해보았는가? 이제
기분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분명 1분 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 페이로 디킨스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에린 폴리는 24세부터 43세 사이의 남녀를 모집하여 1분 동안 강제로 웃기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자발적인 웃음이 아니더라도 웃고 난 후 참가자들의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만들어낸 웃음이든 아니든 일단 웃다 보면 사람의 기분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된다. 언짢던 마음도 어딘가로 홀홀 날아간다. 그러므로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는 그래, 일단 웃어보는 거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야 한다. 그런 다음 1분 동안 크게 소리내어 쉼 없이 웃어보자. 분명 풀리지 않던 답답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 인간 관계에서 짜증이 치밀 때도 일단 웃어보자 라는 말과 함께 웃는 습관을 들이자. 1분 동안 실컷 웃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났을까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한다.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없듯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어느 한쪽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웃는 습관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자.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사소한 일탈을 선물하라. 바르고 단정한 몸가짐과 성실한 태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스스로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면 종종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사소한 일탈을 한번 허락해보자. 사실 일상의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소소한 일탈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는데 아주 가끔 이런 규칙들을 어기면 아슬아슬한 쾌감이 느껴진다. 물론 음주운전 금지처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들은 일탈 행위에 들어갈 수 없다. 일탈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사소한 행동을 아주 드물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니콜 루디 연구팀은 이 같은 사소한 일탈 행위가 사람에게 쾌감을 주는 현상에 치터스 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임수가 주는 흥분이라는 뜻이다. 만우절에 장난스러운 거짓말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설교가 길어질 때 취해서 잠든 척하며 듣지 않는 행동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범죄의 속임수다.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가끔 한 번씩 사소한 일탈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규범을 크게 벗어나는 규칙 위반은 결코 해선 안 된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돈을 훔치거나 약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탈은 이런 범죄 행위가 아닌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곁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런 사소한 일탈은 생각보다 꽤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준다. 업무 시간 중 후배와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땡땡이를 치는 일도 가끔은 해볼 만한 일이다. 2, 30분 정도면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도 되기 때문이다. 항상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려다 보면 누구나 가끔은 지친다. 그럴 때는 약간의 일탈도 선택지에 한번 넣어보자. 물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일탈을 선택할 필요 없이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다만 숨이 막힐 듯 갑갑해진다면 아주 잠깐씩 사소한 일탈을 자신에게 선물해보자. 성실하고 올바른 삶을 당연히 지향해야 하겠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게 경직된 삶은 행복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긍정의 에너지는 사람을 모은다. 사람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매일 행복하게 생활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주위에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까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앞서 설명했듯이 감정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곁으로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된다.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가가 자신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을 해내기에도 벅차 다른 이에게 배려심을 발휘할 여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기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사람은 친절해지는 법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만큼 주변 사람에게도 본인이 느끼는 행복을 나눠주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남을 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행복한 사람이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겸임 교수였던 마이클 오말리는 90명의 남녀 대학생을 모집하여 행복과 친절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뉜 뒤 첫 번째 그룹에는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려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반면 나머지 그룹에는 분위기를 바꿔주는 어떠한 행동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헌혈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행복한 분위기가 조성된 그룹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50%가 좋다고 답하여 흔쾌히 헌혈을 수락했다. 반면 아무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은 채 갑자기 헌혈 부탁을 받은 그룹에서는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 실험이 잘 나타내 주듯이 항상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누구에게든 친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대할 거야 하고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노력하지 않아도 기분이 행복하면 저절로 친절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는 습관을 들이자. 1년 안에 분명히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반드시 25살까지 독립해서 사업가가 될 거야.
다이어트해서 연말까지 5kg을 뺄 거야. 이때 핵심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다. 가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없더라도 내 미래는 어쨌든 밝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굳이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직접 말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실제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한다.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체란스키는 행복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전망을 가진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난 분명 행복한 결혼을 해서 똑똑한 아이를 낳을 거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부자도 되겠지. 이처럼 긍정적인 확신을 습관처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감정을 잘 유지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된다.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주제와 관련된 책을 찾고자 서점에 갔을 때 몇만 권이나 되는 책들 속에서 내가 찾으려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래서 꼭 성과를 내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업 기회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신문을 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처럼 좋은 사업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없으면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고스란히 놓치고 만다. 원하는 바를 항상 의식했을 때 더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루고 싶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자. 원한다고 다 이루어질 리 없는데 쓸데없는 짓 아닌가? 누군가는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개의치 말고 바라는 바를 항상 구체적인 말로 꺼내도록 하자. 이런 습관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신에게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이다. 꿈의 실현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된다. 느긋하게 천천히라는 주문. 슬로우 라이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영어권에서는 슬로우 리빙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느긋한 속도로 인생을 즐기자는 생활 방식을 뜻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빠른 속도로 처리하려 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고 조급함을 느낄 때는 느긋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보자. 조금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일 중으로 여기까지 끝내야 돼. 월말까지는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로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모든 일을 잊고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자.
언제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휴식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미국 미주리 과학기술대학교 경영정보기술학부의 피오나 나 교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데 전반적으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과연 지극히 일반적인 유저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는 놀랍게도 2초였다. 2분도 아니고 20초도 아닌 2초만 기다려도 우리는 초조함과 조바심을 느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일을 하며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하는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 놓여 있다. 생활 페이스를 점점 빠르게 올릴수록 몸과 마음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분주하다는 사실을 나 역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모든 부분을 슬로우 라이프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하지는 못한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혼자서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 시간 동안 욕조에 몸을 담가도 좋고 천천히 저녁 식사를 즐겨도 된다. 한가로이 독서를 즐기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육아를 하면서 직장에도 다니는 워킹맘이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1시간 씻쓰기를 일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는데도 그 여성은 말투도 느긋하고 굉장히 차분해 보였다. 아마도 시를 쓰는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듯했다. 물론 이 사람을 따라 시를 쓸 필요는 없다. 그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란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최대한의 속도로 달리다 보면 누구나 금세 지치고 만다. 그러니 느긋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라는 말로 자신을 타이르면서 가끔은 숨을 돌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자.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전 예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나아지긴 했는데요. 아직도 가끔은 툭툭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느긋하게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뭔가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낮에는 회사 가고 저녁에는 글 쓰고 블로그 관리라든지 이렇게 오디오북을 녹음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렇게 할 게 많거든요.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럴 시간 없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느긋하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니까 뭔가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해보고 여유도 가지면서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시길 응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